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면 나이를 먹는다는 건 몸이 느려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 일들이 선명해지는 시기, 놓쳐버린 순간들이 아쉽게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저 언제 한번 하다 미뤄둔 일들, 이제는 더 미루기 싫은 일들이 하나둘 마음속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을까? 이 글은 그런 중장년의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그러나 미뤄온 5가지. 나만의 여행을 떠나고 싶다. 부모님께 마음 한번 전하고 싶다. 화해하지 못한 가족에게 마음 한번 전해보고 싶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고 싶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말 하나는 남기고 싶다. 이제는 남은 삶을 정리하고 싶고 후회 없이 보내고 싶은 당신에게 다정하게 전해드립니다. 나만의 여행.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떠나야 하는 이유. 1점 여행은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이제 자식도 다 컸고 이제 남편도 손 안 가고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살아야 할까요? 이 말을 꺼낸 건 저녁 공기처럼 쓸쓸한 눈빛을 가진 58세의 정미숙 씨였습니다. 정년 퇴직 후 처음엔 여유가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TV를 틀어도 책을 펼쳐도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텅 빈 느낌이었다고요. 그때 그녀는 혼자 결심했답니다. 내 인생 한 조각,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보자. 그리고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가족 챙기느라 혼자서 비행기 티켓 하나 예매한 적 없었지만 그게 처음이자 최고의 용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여행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대면할 수 있어서 그게 참 고맙고 눈물 나는 일이었어요. 2점 누구나 자신만의 장소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땐 돈 때문에, 아이 키울 땐 시간 때문에, 나이 들면 몸이 안 따라줘서 우리는 평생 이유를 만들며 내 꿈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이 바뀝니다. 이젠 정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혼자 바다를 보며 울고 조용한 산장에서 책을 읽다 멍하게 창밖을 보며 문득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래도 나 참 잘 살아왔구나. 3점 여행은 내 인생을 정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혜정 씨 65세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마음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자식도 바쁘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녀는 무작정 강릉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해질녘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그가 중얼거린 말, 나 혼자서도 괜찮아. 슬펐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 살아볼래. 그 말이 그렇게 울컥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말고 내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다. 그게 여행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4점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도 한 번쯤 혼자 어디든 떠나볼 걸. 이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늘 누구랑 같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혼자서도 나를 다독이는 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나만의 여행은 죽기 전에 해볼 만한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꼭 해야 할 내면의 의식입니다. 5점 여행은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마음의 정리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은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지금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수행이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숲과 산, 바다를 찾아 조용히 걷고 무건으로 밥을 먹으며 자신의 업을 정리합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이든 어떤 삶의 태도이든 잠깐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지요. 6점 떠나야 돌아올 마음도 생깁니다. 떠나는 것이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떠나야 다시 돌아올 이유도 생기고 떠나야 내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걷는 길에서
쓸쓸함이 아닌 자유로움과 감사함을 배우는 것. 그게 중년의 여행이 주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여행은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연습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 순간 삶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갈 텐데 그 장면 안에 바다를 바라보던 나, 조용한 찻집에서 미소 짓던 나, 산길을 걷다 하늘을 올려다보던 내가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 떠나십시오. 멀리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을 위해서 살아도 됩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입니다. 여행은 그 기억을 내 마음에 새기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이제라도 내 꿈 하나쯤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1점 너무 오래 참은 꿈이 마음의 병이 됩니다. 어릴 때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았어요. 근데 대학은 현실적으로 가야 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니 그냥 잊었죠. 저라는 사람 자체를. 이 말을 한 분은 63세 정경희님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 독립시킨 뒤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시간 속에서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답니다. 어릴 때 종이에 연필을 휘갈기며 상상만으로도 하루가 즐거웠던 그 시절. 그걸 한번 다시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레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기초반 처음 붓을 쥐던 날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해요. 근데요, 그날 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요. 2점 당신의 작은 꿈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중장년층이 흔히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요. 지금 와서 뭘 한다고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10년을 또 미루면 나중엔 시작할 수조차 없다는 거요. 어느 70대 남성은 퇴직 후 처음으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늦었다고요? 죽기 전에는 뭐든 빠릅니다. 3점 하고 싶다는 마음은 삶의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이소연 씨 59세는 늘 말 한 번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그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유튜브에서 스피치 교실 강좌를 보고 동네 강좌를 등록했답니다. 떨리는 첫 발표에서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강사가 말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걸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 말에 이소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해보라고 한 말 평생 처음이었거든요. 4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願이 있는 자는 아직 살아있는 자다. 법구경 부처님께서 설하신 월력願리은 삶을 이끄는 내면의 동기입니다. 큰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소망, 가슴 한쪽에 박혀있던 나도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것, 그걸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5점 작은 꿈은 죽음을 앞두고 당신을 지켜줍니다. 한 말기 암 환자는 말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아프지만 가장 아픈 건 못 해본 것이 생각날 때예요. 우리의 후회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림 한 장 그려보지 못한 거, 글 한 줄 써보지 못한 거, 한 번도 무대에 서보지 못한 거, 여행 가이드가 돼 보겠다는 말뿐이었던 거, 죽음 앞에서 떠오르는 건 돈도, 집도, 자식의 성공도 아니고 내가 해보려 했던, 그러나 못한 그 일입니다. 6점 지금이라도 꿈을 꿔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책 한 권 써보고 싶었던 사람, 바느질 배워보고 싶었던 사람, 성악, 도예, 연극, 사진, 유튜브. 중요한 건 이걸로 뭘 하려고가 아니라 이걸 하면 내가 즐겁다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던 나. 이제는 나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가도 돼. 그게 작은 꿈을 향해 걷는 첫걸음입니다. 늦은 꿈이 아니라 성숙한 꿈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새로운 건 무리죠. 하지만 그건 남들이 만든 기준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어느 때라도 새롭게 깨어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슴에 담아둔 소망이 있다면 주저 말고 꺼내십시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 꿈은 당신 안에서 당신을 아직 살아있게 해주는 숨결입니다. 지금 당신의 작은 꿈을 꿔보세요.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과외하지 못한 가족에게 마음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일점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말. 60대 중반의 정인수 씨는 매년 설날이 오면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동생과 돈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땐 젊고 혈기왕성했죠. 근데 이제는요, 꿈에 그 동생이 나와요. 무슨 말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중장년의 마음은 어느 순간 용서와 화해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말 못했을까? 이 점, 가까울수록 더 멀어진 마음. 가족은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존재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말, 부모에게 못다한 말, 형제자매와의 오랜 오해, 그런 감정들이 몇십 년이 지나도 한 사람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그냥 내게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생전에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구 김미영 님의 회고 중 3점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후회는 용서하지 못한 것,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서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기를 바랐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아무도 먼저 손 내밀지 않고 관계는 그렇게 끝나버리곤 합니다. 4점 부처님의 말씀, 가장 큰 원수도 결국은 마음이다. 그 마음을 놓아야 자유로울 수 있다. 금강경,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멈출 수 있다. 법구경,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족 간의 깊은 인연이란 전생부터 이어진 업이으로 맺어진 것이라고. 그러니 그 인연 안에 억울함, 서운함, 상처가 있다면 그걸 풀지 못한 채 떠나면 다음 생에도 그 업은 이어집니다. 5점 화해는 용서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연락해야 하죠? 그런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건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오랜 갈등 끝에 먼저 손을 내민 70대 여성은 그 뒤에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뭉쳐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고 나니까 내가 더 살 것 같았어요. 6점 연락해보세요. 아주 짧게라도 잘 지내고 있니?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예전엔 미안했어. 언제 한번 얼굴 보고 싶다.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싸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업을 조금 내려놓게 됩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7점 화해하지 못해도 마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이미 떠났다면 그 마음을 편지로 써보세요. 사진 앞에서 말해보세요. 그땐 내가 참 미웠어. 그래도 이제는 나도 많이 변했고 내가 그립다. 죽은 이는 들을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닿는 곳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다. 마무리 마음이 가장 늦게 남습니다. 우리 인생 결국은 사람과의 인연으로 남습니다. 죽기 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지만 가장 가슴을 울리는 건 못다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 한마디만이라도 꺼내보면 어떨까요? 용서하고 싶어요. 그립습니다. 미안했어요. 사랑해요. 이 말들이 당신이 떠나는 날 당신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자 죽기 전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1점 물건보다 오래 남는 것은 기억입니다. 이경순 68씨는 최근 결심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기로. 남편이 쓰던 안경, 아이가 어릴 적 입던 잠옷, 손에 잡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젠 내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리지 못한 건 미련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을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2점 이별은 물건보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집착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 엄마 생각이 나서, 이건 내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던 물건이야. 이 옷은 아들이 처음 회사 들어갈 때 입은 옷이야.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사연이 우리를 잡아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그 물건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놓아줄 수 있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3점 부처님의 말씀, 모든 것은 생하고 머물고 변화하고 사라진다. 법구경, 가진 것을 놓아야 진정한 쉼이 온다. 금강경,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무장하다고 말합니다. 물건도, 기억도, 관계도, 그 모든 것들이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4점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마무리입니다. 이진우 74씨는 오래된 테이프 카세트를 정리하다 아내의 목소리가 녹음된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1년 되던 해였어요. 자기야, 나 김치 담갔어. 그 목소리 듣는데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그 테이프를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 아는 추억이지만 너도 어릴 적 우리 집에서 들었잖니? 그냥 이 추억을 너한테 넘겨주고 싶다.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이별을 택한 것입니다. 5점 자식에게 맡기지 않기 위해 많은 중장년층은 이유 없이 쌓아둔 짐이 자식들에게 감정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없을 때 얘네가 이 많은 걸 보고 얼마나 당황할까 싶어서요. 정인수 65세. 정리는 남은 삶을 더 가볍게 살기 위한 선물 같은 선택입니다. 자식에게는 짐을 줄이고 자신에게는 삶을 정돈하는 지혜입니다. 6점 꼭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작별의 방식만 정하면 됩니다. 사진은 앨범에서 10장만 남기고 나머진 스캔해서 보관, 편지는 읽은 뒤 손으로 천천히 태워 날리기, 버릴 수 없는 옷은 기부함에 넣으며 새 삶을 선물. 이렇게 작은 의식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7점 물건을 놓아야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집에 쌓인 것들은 사실 대부분 과거를 증명하는 물건들입니다. 그 기억들이 나를 웃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프게도 만들죠. 그래서 오늘을 위해 과거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마지막은 언제나 정리입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누구와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떤 감정을 오래 품고 있었는지, 이제는 내가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차분히 넘길 시간입니다. 정리는 이별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남긴 것이 많을수록 떠나기 어렵고 내려놓을수록 마지막이 평온하다. 어느 선사의 말, 당신이 남긴 물건이 당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았던 하루하루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큰 흔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손에 잡히는 그 물건 하나가 당신의 삶을 정리해주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죽기 전 꼭 해보고 싶은 말 하나는 남기고 싶습니다. 1점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정혜숙 71세 씨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에게 미안했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사춘기 때 그 애가 참 힘들어했는데 그땐 그냥 버릇없는 줄만 알았죠.
지금 생각하면 한 번 안아줄 걸. 한 번 괜찮다고 말해줄 걸. 많은 부모, 많은 중장년층이 이런 남겨진 말 하나 때문에 오래 마음의 응어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목 끝에서만 맴돌다 끝내 삼켜지고 마는 겁니다. 용서는 말을 해야 완성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야.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그 사람도 기억 못할 거야. 하지만 용서, 화해, 감사, 사랑, 이 모든 감정은 입 밖으로 나와야 완성됩니다. 생각만으로는 업이 되지 않고 입과 행동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공덕이 된다. 금강경, 말하지 않으면 그 진심은 마음속에만 갇힌 유령처럼 영원히 맴돌 뿐입니다. 3.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가지는 늦기 전에 해야 할 말입니다. 김경호 67씨는 최근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에 들어가기 전 아내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기야, 나 고마웠어. 미안한 일도 많았고, 나 정말 사랑했어.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왜 평소에 그 말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어렵던지.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살아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말입니다. 4. 부처님의 말씀, 말은 화살과 같아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침묵은 더 무거운 업을 남기기도 한다. 법구경, 입은 업의 문이고 말은 복과 화를 부르는 씨앗이다. 대장경 중에서 부처님은 말이야말로 삶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지만 때로는 그 어떤 약보다 치유의 힘을 지닙니다. 5.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자매에게 우리는 아직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엄마도 서툴렀어. 그땐 나도 힘들었단다. 배우자에게는 당신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형제에게는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몰랐어. 이런 말들 하나가 수십 년 동안 꺼내지 못한 마음을 한순간에 눈물로 씻겨내기도 합니다. 6. 말의 방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진실하다면 직접 말해도 좋고 편지로 남겨도 좋고 녹음해도 영상으로 남겨도 좋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장례식에서 틀어줄 한마디를 미리 녹음해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간다. 하지만 너희를 향한 마음은 여기 그대로 남겨놓고 갈게. 이 얼마나 따뜻한 이별입니까? 7. 말을 남기기 위해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남길지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삶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는 사과를, 누구에게는 용서를, 누구에게는 감사와 축복을. 그렇게 말을 고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마무리 말은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은 살고 말 한마디로 인연은 끝납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이 위로받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정말 복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하는 건 하지 못한 말이었다. 어느 말기암 환자의 기록 중에서 오늘 그 말 한마디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을 용기 내어 꺼내보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무리 당신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사랑입니다. 살아오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마음에만 담아두고 말하지 못한 이야기, 미처 풀지 못한 오해와 후회들, 그 모든 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당신이 살아내고 싶은 삶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건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마음을 담은 한마디, 눈물 흘리며 나누는 포옹, 놓아주는 용서, 웃으며 건네는 인사. 결국 우리는 삶의 끝자락에서조차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사랑을 향해 당신의 마지막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떠난 뒤에도 당신의 말, 당신의 선택,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우리 안에 오래도록 살아있을 테니까요.